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해 보고자 합니다. 이날 제가 찾은 곳은 HC의 조부모님 쌍분묘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이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역에 70여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이장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죠. 그 옛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이치씨 집안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가세가 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묘지라는 것은 조상님 중에 한 분만 잘 모셔져도 이런 부를 자손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들 선영을 방문해서 보면 보통 이렇게 좋은 자리가 3분 내지 4분 정도의 명당에 조상님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일단 부름을 받고 방문했던 HC 선영에는 선영에 있는 조부모님 묘지를 감정해 봤습니다. 감정해 보니까 놀랍게도 할머니는 완전 좋은 명당이었고, 할아버지는 한 4등급 정도 될까? 이런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의 도움을 주는 묘지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온 김에 그곳에서 한 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에 아버지 어머니의 합장묘가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 묘자리를 봐드리겠다고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할아버지 할머니 산서와는 완전 대대적으로 9.5 내지 10등급지의 아주 최악의 흉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부모님의 묘지로 봐서는 명당 묘소를 옮겨야 하는 참 안타까움도 있지만, 부모님 묘지를 봐서는 그야말로 천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무조건 이장을 해드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자식들은 공식처럼 나와 있는 나의 그 연구에 의한 우환들을 거론하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잘 나가던 이 집안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실제로 이 집안에는 세상을 뜬 자손도 있고, 또 현재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손들이 있다 보니까 흔쾌히 나의 권유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장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이 70여만 평이지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 묘가 있었겠습니까?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 된 조상님들이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장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거의 90% 이상이 현장에서 화장을 해서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자손들이 조상님 잘 둬서 땅값 보상받고, 또 묘지는 묘지 나름대로 한 분당 묘기 한 기당 300만 원이 넘는 보상을 받아 챙기면서 조상님들을 한 분도 유고를 모시지 않고 일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화장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 화장해서 그냥 아무데나 뿌리거나 이렇게 이제 땅에다 파묻는다는 겁니다. 참 조상님들로 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진노할 정도입니까? 정말 나중에 그 후손들 참 다들 무고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를 이제 파게 되었습니다. 파면서 보니까 얼마나 흙이 좋던지 정말 포크레인 삽질하는데 쇠소리가 한번 나질 않고 얼마나 폭폭 소리가 부드러운 소리가 나든지 흙에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런 흙은 어디 장소가 있다면 잔뜩 받아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토질이 좋지 않아서 참 보시기에 어려운 그런 조상님들 모시는 자리야 이 흙을 가져가서 광중 안에 채워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집의 묘지를 이장하면서 그날 제가 겪었던 안타까웠던 부분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나는 윤달이나 길일이라는 것은 내 경험으로 볼 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묘지를 이장하고자 할 때는 잔디도 뿌리를 내려서 장마가 오기 전에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길이라는 것은 여러 자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날짜에 또 하늘도 도와주는 날이 최고의 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내가 두 날을 잡아서 통보를 해줬었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태기를 받아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날짜도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닥쳤고 또 장마가 닥쳤습니다. 실제로 이날도 얼마나 더웠던가, 저도 그렇고 팀원들 모두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얼음물을 아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률도 더디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말 말도 못하도록 모두가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작업 도중에 갑자기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장대비같이 퍼붓는지 앞이 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달궈진 몸이 시원하더니 시간에 따라서 몸이 떨리고 몸이 굳어져 오기 시작하더니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디는 심지도 못한 상태에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길일이라는 것은 하늘이 도와주는 날짜가 길일이라고 봅니다. 좋은 날이라고 택일해서 잡았던 날짜가 결국은 1이 되었네요. 거기에다가 더욱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한 분도 아닌 네 분을 이장하는데 하관 시간을 반드시 오후 3시에 맞추라고 했던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나는 발굴 과정에서 일부러 자손들을 불러서 유골을 손질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자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조상님과 대화하면서 유골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부유물을 떼어내고 씻겨드리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데 조상님의 각 부위별 뼈를 보면서 아주 생생한 현장 체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상과 자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손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조상님들은 들어주시고 또 조상님들은 자손들의 그러한 어려웠던 부분들을 듣게 됨으로써 도와줘야 되겠다는 다짐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황금보다도 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기를 해준 분은 절대로 유골도 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묘하는데 자손들은 아예 곁에도 안 오고 또
하관을 하는데도 아예 오지도 않고, 이것이 얼마나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즘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8시 전, 보통 7시 50분 정도면은 작업을 시작을 해서 오후 5시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15시, 오후 3시 학원에서 어떻게 작업을 끝내라고 하는지 참 그분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은 또 며칠을 기다렸다가 물이 잦아들고 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비에 패인 부분을 보수하고 또 잔디를 입혀야 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길일이라고 택일을 해준 그분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디 조상님 잘 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그동안 겪은 모든 경황을 볼 때 조상님들은 자손들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어떤 조상이 자손이 안 되라고 해코지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자손이 아니면은 누가 남의 묘, 남의 조상이 묘가 좋은지 나쁜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내 자손이기 때문에 내 자손에게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은 내 자손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손한테 호소하는 겁니다. 바로 그 호소가 자손들에게는 고통이며 여러 가지 우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빨리빨리 그분들의 그 메시지를 의중을 헤아려서 보살펴 드릴 때 조상님들은 여러분에게, 후손들에게 한없는 가엾는 보살핌을 주시고 금전과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